그럼 지금부터 초개인화 0.1명 단위로 세그먼트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개인화란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가 이름, 나이, 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온라인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집중한 서비스라면, 초개인화는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개인화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려면 넷플릭스, 구글, 스타벅스, 델타항공, 스포티파이 등이 꼽을 수 있고요. 초개인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 가능한 유망 사업은 초개인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금융업, 소비자 매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광고, AR, VR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초개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만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적정선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기반 상품 및 서비스들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초개인화는 기업의 핵심 역량이자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활용 방안 또한 다양한 역량과 일상까지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초개인화는 당연히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시장 트렌드 변화의 흐름을 꾸준히 읽어야 하므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단계별 성장이 중요합니다. 델타항공의 평행 스크린과 독자를 웹툰 주인공으로 바꾸는 장면의 네이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개인화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개인화란 초개인화란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까지도 파악하고 이해해서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 마케팅이 시장 세분화를 통해 단순 타겟팅 그룹의 보편적 선호도 파악을 증시하였다면, 초개인화란 특정 고객이 현재 원하는 구체적인 혜택이 무엇인지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혜택이 무엇이고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객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객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화가 이름, 나이, 성별 등 통계학적 정보와 온라인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집중한 서비스라면, 초개인화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스팸으로 취급되던 푸시 알림 메시지가 초개인화 기술을 통해 정교화된 메시지로 구체화되어 최적의 순간에 전달된다면 고객이 수용하는 정보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초개인화 한다는 것이 예를 지금 푸시 알림 서비스로 들었는데, 푸시 알림 서비스를 고객이 가장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초개인화 마케팅의 개념은 기존의 타겟 마케팅은 타겟별로
구분을 해서 타겟 구분을 했는데, 초개인화 마케팅은 개개인별로 타겟을 잡아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추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스 마케팅과 초개인화 메시지의 비교는, 매스 마케팅은 엑스폴츠 브랜드, 엑스폴츠가 준비한 여성 신상 콜렉션 오픈, 지금 10% 할인의 가격에 만나보세요 라는 게 매스 마케팅이면, 초개인화 마케팅의 메시지는 아침마다 조깅하는 프로 운동꾼인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5분 거리의 엑스마트에 지금 방문하면 여름 신상 콜렉션 10% 할인 혜택을 증정합니다. 이런 정도로 초개인화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개인화의 등장 배경은 빅데이터, AI 등의 데이터 활용 기술 발달과 함께 기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패러다임 변화는 과거부터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빅데이터나 AI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들의 발달과 함께 같이 발달을 하면서 정교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자신의 니즈를 희생하는 것에 관대했던 소극적인 소비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등장으로 초개인화 경제가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하에서 획일적 소비를 하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면서 다양화되는 소비자 기호를 맞추기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은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인 온 디맨드 경제로 전환되고, 개성과 취향이 중시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며 고객의 니즈를 맞춘 개인 상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 활동에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소비자의 모습이 하나의 문화적인 취향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서적 2020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감수하려는 태도가 뚜렷하고, 그리고 재고가 없을 땐 예약을 걸어서라도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대답이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경제활동을 뜻하는 미코노미,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지갑을 열겠다는 나심비, 나 심리 가성비. 나심비까지 나를 중심으로 둔 신조어가 쏟아지면서 초개인화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초개인화 바람이 산업 전반에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활을 걸며 고객 맞춤화 서비스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의 새로운 기업 경영 전략으로 대중시장, 대중매체 등의 매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세분화된 소수를 고려하는 롱테일 법칙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롱테일 법칙이란 IT 잡지 와이어드 편집장이었던 크리스 앤더슨이 처음으로 주장한 세분화된 소수를 고려하는 법칙으로 롱테일 법칙입니다. 롱테일 법칙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된 비주류 상품이 대중적인 주류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넘는 현상으로 소수 20%가 다수 80%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기존의 파레토 법칙과 상반되는 이론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별적 타겟 마케팅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와 개인화된 소비자 욕구를 충족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는 프로덕트 버라이어티와 프로덕트 볼륨 퍼 페어런트에서 닭 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나의 가치관에 대한 취업의 종류가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구매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매한다. 재고가 없을 때 예약한다.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구매한다. 시세나 반품이 안 된다도 구매한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구매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초개인화. 초개인화 기업 사례와 초개인화 부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역량, 초개인화 등장, 초개인화와 빅데이터 AI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 활동의 개성,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고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넷플릭스의 초개인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사용자의 선도와 감정까지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감정까지 분석해서 한 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개인화된 미디어 서비스를 유명합니다. 선호도와 감정 분석입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장르를 76,000개로 세분화하고 고객 선호도를 약 2,000개의 테스트 클러스터로 분류하여 유형별 맞춤 서비스로 추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독자적인 영화 추천 알고리즘 시네매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100만 달러, 12억 정도의 상금을 걸고 넷플릭스 프라이즈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알고리즘을 10% 향상하였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 소비되는 콘텐츠 중에 75에서 80%는 시네매치가 추천해준 작품일 정도로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정교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자의 선호도나 감정까지 분석해서 딥러닝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노출에도 회원의 과거 시청 이력과 취향을 분석해 영상의 선택 요구를 높일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료 독자 수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퍼시픽에서 2017년 3Q와 작년 3분기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취향에 맞는 맞춤형 썸네일은 이런 영화에 따라서 이런 영화로 해서 구딜 윌슨까지 다양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5,160만 명의 구독자 수와 2019년 3분기 52억 5천만 달러, 6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OTT, 오버 더 탑 시장의 독보적인 리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How Taste Clusters Influence the Books You Watch on Netflix, 미디엄 제이슨 북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구글의 초개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모두를 위한 AI, Advancing AI for Everyone 이라는 새로운 비전하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효용,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구글 홈은 5,000개 이상의 홈 디바이스를 음성으로 제어하고 음악을 들려줘라는 동일한 명령어에도 가족 목소리를 인식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I/O 2018에서 공개된 구글 두플렉스 기술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직접 미용실에 전화해 사용자 대신에 예약을 해주는 모습을 시연할 정도로 고도화된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최근 선보인 슈퍼볼 광고에서 아내를 잃은 85세 할아버지에게 아내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거나 함께 보던 영화를 보여주는 등 부부의 행복했던 시절을 구글 어시스턴트가 재현해 줌으로써 개인의 삶 속에 녹여져 있는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벅스의 초개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등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함으로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1,700만 명이 넘는 로열티 멤버들의 주문 정보뿐 아니라 시간, 그리고 날씨 등 부가 기능까지 모두 데이터화하여 40만 가지가 넘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형 메뉴 추천 시스템 딥블루를 개발하여 고객이 원하는 음료와 함께 매장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마이 DT 패스, 스트라이브 뚜루 패스는 고객의 차량 정보를 스타벅스 선불 카드와 연동시켜 자동 결제 서비스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주문 결제 음료 픽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2분 40초에서 1분 40초로 단축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터 광고는 과거에 아내와 함께 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아내와 같이 본 영화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마이 DT 패스는 오더과 페이와 픽업이 1분 40초 만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 결제 스타벅스 서비스로 한국에서 스마트 오더는 사이렌 오더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요. 시장 조사 업체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 내 스타벅스의 결제용자는 2,340만 명으로 애플페이 2,200만, 구글페이 1,110만 명보다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델타 항공의 초개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 항공 에드바스티안 델타 항공의 CEO는 에드바스티안입니다. 에드바스티안 CEO는 CES 2020 기조연설에서 플라이 델타 앱을 고객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맞춤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컨시어지, 디지털 안내원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고객 저니, 커스터머 저니의 고객 여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여행 출발부터 비행기를 타고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와 제휴하여 고객을 공항까지 이동시켜주는 픽업 서비스 및 비행기에 실은 수화물을 목적지 숙소까지 배달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CES 2020에서 처음 선보인 평행현실 패러럴 리얼리티 스크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공항 안에 스크린을 보더라도 고객마다 필요한 정보를 다르게 제공해주는 고도화된 초개인화 서비스로 여행객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언어적 불편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는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평행현실 스크린은 이쪽은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로 표시가 되고요.
스포티파이 MAU 및 구독자 수는 월 활동 MAU는 242억 4,800만 명, 프리미엄 구독자 수는 1억 1,300만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초개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나보다도 나의 음악 취향을 더 잘하는 서비스로 불리는 스포티파이는 사용자의 음악 선호를 정확히 분석해서 추천합니다. 데일리 믹스, Your Release Results, Your Discover Weekly 메뉴는 사용자 청취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가의 추천 선곡이 결합된 형태로 스포티파이의 가장 인기 있는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스포티파이의 음악 추천 알고리즘은 BART, Bandit for Recommendation as Treatment 불리는 AI 시스템으로 기존 사용자의 청취 습관, 위치, 시간, 선택적 음악, 건너뛴 음악 등을 분석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타인의 데이터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추천 알고리즘 유효성은 사용자가 추천 음악을 30초 이상 감상하느냐를 기준으로 검증되며, 이렇게 학습된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더욱 고도화되고 개인화된 음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로 한계 도약 가능한 유망 사업은 유망서 금융, 광고, 콘텐츠업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업은 최근 금융업권에서 초개인화가 주요한 키워드로 선정되면서 업종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금융카드 실시간 마케팅 서비스 스마트 오퍼링과 함께 소비 패턴 및 이용 행태에 기반한 최적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TPO, 시간, 플레이스, 장소, opportunity, occasionally 상황을 예측하는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 맞춤형 신한카드 딥 테이킹을 출시하였습니다. 롯데카드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영역을 200여 개로 분류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이프를 출시했습니다. 비자카드는 고객의 구인 품목, 시점, 결제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객 구매 이력과 상황을 감안해 인근 가맹점에 할인 쿠폰을 발송해주는 리얼타임 메시징 RTM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은 최근 광고 시장은 온라인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어 정확한 타겟 고객을 선정하고 최적화된 맞춤 광고를 통해 그 성과를 측정하는 에드테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콘텐츠 노출은 약 1600개 정도 쏟아져 나오고, 소비자가 접하는 시간은 약 8초 정도로 대부분의 광고가 소비자 구매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지 못했던 기존 광고 시장의 한계를 디지털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에드테크 기업 시즈맥을 인수한 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섰고, 검색 광고 매출을
전년 대비 약 30% 놀리며 1위 구글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전망입니다. 콘텐츠업은 소비자와 적극적인 교감을 위해서 AR, VR 기술을 도입하여 콘텐츠 몰입도를 높이거나 개인의 추억을 재구성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인터랙션 웹툰 마주쳤다는 독자가 만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차별화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GAN과 AR 기술이 접목하여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는 누군가의 기억 속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VR로 구현해서 따뜻한 기억의 순간을 다시 불러오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늘로 떠난 딸과 VR 속에서 재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초개인화 주요 이슈와 전망. 기업들의 초개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초개인화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민감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기반의 상품, 서비스들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초개인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유용성과 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소비자들이 정정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과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의 정책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빅데이터 AI 등 관련 산업의 발전 저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민감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하되 그 활용에 대하여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 활용에서 그 투명성과 합리성을 공고히 하고 고객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데이터 생성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역량, 아마존은 0.1명 단위로 세그멘테이션 한다는 말처럼 초개인화는 성공적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의 핵심 역량이자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그 활용안 또한 다양한 영역과 일상까지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국내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과 함께 디지털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초개인화는 기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장 트렌드 변화의 흐름을 꾸준히 읽어야 하므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단계별 성장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소비자 여정, 커스터머 저니의 각 레벨, 각 스텝에 적재적소에 일관되고 연관되어 있는 하이어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서플라이가 매우 임포턴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0.1명 단위로 세그멘트하는 초개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